자, 김영선 박사의 그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 2020년 경자년 이제 새해가 밝아옴에 따라서 2020년도에 부동산 기상도 새해에 부동산이 달라지는 제도가 무엇이 있을까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롭게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셔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새로운 그런 부동산 제도, 자 2020년도에 부동산에 관련된 제도가 뭐가 달라질까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 세금과 또 그 실거래가 신고라든지 부동산 중개 보수 문제,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또 임대 수익, 또 꼬마 빌딩에 있어서 상속세, 증여세, 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관련되어 있는데, 자 이런 내용을 중심적인 내용으로 해서 제가 그 부연 설명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참조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자, 2019년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파트의 그 고급 주택 아파트 투기, 또 강남이라든지 또 그 마용성이라고는 마포 용산 또는 성동구라든지 이런 쪽에 아파트에 대해서 투기를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투기를 억제하고 거래를 끊으려고 하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020년 부동산 시장은 세제 대출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전망인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 보유자 혹은 주택 취득 예정인 사람들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자산관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20년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부동산 제도 첫 번째입니다. 1월달서부터 바뀌는 제도에서 양도세 관련 내용입니다. 양도세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세대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 원 초과 양도채액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부터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서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는 내용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 주택 매입 제한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에요, 9억 원 초과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당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9억 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세자금 대출로 신규 주택 매입을 제한한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1월달에 2020년 바뀌는 제도 중에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일부 변경이다. 이렇게만 나오면 잘 모르잖아요. 2020년도부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취득 금액에 따라 1%에서 2.9%로 세분화되는데,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주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일부 변경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거래가 신고 단축이다. 자, 우리 아파트고 특히 토지 거래하시는 분들이고요, 우리가 그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거래했을 경우는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게끔 의무기간이 있죠. 그런데 이 2월 20일부터 금년 2020년 2월 달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전에는 60일이었거든요. 근데 60일에서 30일로 이제 단축되고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
해제 등의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며 이를 어기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다는 것. 자, 한마디로 실거래가 신고 단축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를 하다면은 부동산 중개 보수가 그 중개 보수 가지고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중개업자 간에 이런 실랑이가 벌어지고 다툼이 많이 있었습니다. 2월부터는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교부하는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에 거래 당사자와 협의를 통한 중개 보수를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되는데 최대 요율을 마치 고정 요율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동산 중개 보수를 협의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 자, 다음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상 확대 및 거래 소명입니다.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시는 물론 조정 대상 지역 3억 원 이상의 주택과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주택 실거래가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소득금액 증명원, 예금 잔고, 전세 계약서, 복잡하죠.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 알아두시고, 자, 다음으로 2020년 3월에 바뀌는 그런 제도 중에 불법 전매 시 청약 제한 및 재당첨 제한 강화. 자, 3월부터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됩니다. 또한 현재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에서 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나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또는 조정대상 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는 것. 자, 다음으로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지금까지는요. 주택으로 월세 혹은 전세를 놓았을 때 연간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였다면 비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는 세무당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2천만 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한데 부부 합산 기준으로 집이 2채라면 연간 월세 소득에 대해서 3채 이상이라면 월세와 보증금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 6월 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받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에 주택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인 퇴로를 열어준 셈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요즘 실버 세대들 또는 은퇴 후에 매월 월세를 받는 그러한 연금식으로 받는 꼬마 빌딩을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었는데, 자, 꼬마 빌딩에 관련 내용입니다. 단독주택, 꼬마 빌딩 등의 상속 증여세 과세 표준은 기준 시가는 감정가로 한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그동안의 단독주택과 꼬마 빌딩은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시가의 60% 정도의 수준의 기준 시가로 계산해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어 왔는데, 이로 인해서 다른 부동산보다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가 있었는데 과세 형평성 문제로 2020년도부터는 기준시가 대신에 뭘로?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과세 표준을 적용해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상당히 좀 지루했겠지만은 2020년도에 바뀌는 제도 중에서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 세율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라는 세율이 0.1%에서 0.8포인트 인상된다는 겁니다. 주택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무겁게 한 취지인데 특히 2020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실리성 제고 방안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주택가격에 따라서 상향 조정할 예정이어서 공시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종합부동세 오름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1세대 1주택 보유를 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은 현행 70%에서 80%로 높여 실수요와 수요 1주택자의 부담은 경감될 예정이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2020년도에 부동산의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설명까지 같이 드렸습니다. 다소 좀 지루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고 또 주택이라든지 또 토지 쪽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세금 관계도 무시할 수 없고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부동산에 관련된 바뀌어지는 제도 또는 우리가 그런 제도를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실수하지 않고 적정하게 부동산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경제적 부가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2020년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어느 정도 습득을 해야 된다고 해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2020년도에 새로 바뀌는 제도를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항상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유튜브 또는 동영상을 시청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에는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땅들, 새로운 토지들, 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티브를 만들 수 있는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가 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첫 방송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